그 다음에, 그죠? 어디를 한번 보냐면, 207페이지. 몇 페이지? 207페이지. 요 실명법. 무슨 법? 실명법. 요 실명법인데, 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러분, 요 실권리자, 진짜 권리자 명의로 뭐해라? 등기해라. 그지?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갑의 집인데,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이걸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요, 무슨 신탁을 금지하고 있냐면은, 무슨 신탁? 명의신탁을 뭐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예?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래서 요 갑건데 야, 갑 이름으로 만약에 하면은 뭐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법률상 규제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야, 내 거지만 너 이름으로 등기해 놓자 하는 거. 요걸 무슨 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 요 6자 나오면 1자는 뭐다? 무효. 무효고. 그러면 요 명의신탁 등기 또 뭐? 무효. 그럼 자, 갑건대 을 앞으로 약정하고 요 등기했다. 그럼 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누가 소유자? 빨리. 갑. 누가 소유자? 갑. 그지? 누가 소유자? 갑. 그지? 갑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 뭐? 명의신탁자. 명의 무슨 자? 신탁자. 을을 뭐? 명의 뭐? 수탁자.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등기도 뭐? 무효니까 누가 권리냐면은 명의 뭐? 명의 뭐? 신탁자가 권리자다. 신탁자가 권리자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요 그러면 이제 신탁자는 언제든지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가지고 있으면 빨리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권리자니까 신탁자. 그지? 근데 명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무조건 제3자는 유효.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권리자인데? 수탁자가 권리자인데 아직 말소 안 된 걸 기하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뭐를 불문? 선언. 무조건. 자, 그럼 명의 실명법 딱 나오면은 일단은 기억해야 된다. 6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무조건 유효 무효고. 그다음 제3자에 갔다 무조건 뭐다? 유효. 그렇지? 제3자는 뭐를 불문? 선악 불문하고 뭐다? 유효.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3자에게 선의 제3자가 아니고 그냥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뭐다? 유효. 무슨 안전? 거래안. 요걸 이자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한다. 예? 요거를 제목을 붙이는데 뭐라고 제목 붙인다 빨리? 이자간의 명의신탁. 몇 자? 이자. 요거를 무슨 형? 기본형 또는 이자간의 명의신탁. 요거 나오면 기본 됐습니까? 예. 간단하죠, 그지? 요건 유형을 외워야 된다면 명의신탁은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유형 요거 하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생략형? 중간생략형 또는 제3자 3자간의 명의신탁. 제3자가 아니고 그냥 3자간의 명의신탁. 3자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한다. 예. 됐습니까? 몇 자간의 명의신탁? 3자간의 명의신탁인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A 건데, 그지? A 건데, 누가? B가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자, A 건데, 누가? B가. 됐습니까? 누가? B가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자, A가 무슨 도인? 매도인. B가 뭐? 매수인.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해야지? 매수인. 그러면 아까 요 계약은 그대로 매매 계약은 A와 B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때 A가 B에게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해주세요? C.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해주세요? C. 그지? 그러면 요 A가 C 앞으로 등기 뭐? 무효. 그 다음에 A와 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무슨 신탁? 명의신탁 약정. 일단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유효, 무효, 무효. 요거는 뭐 명의 무슨 자? 신탁자. 매수인은 무슨 자? 신탁자. 요거 명의 뭐? 수탁자.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여전히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빨리 대라.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이제 여기서 실력 나오는 거지. 만약에 학교 같으면 F 준다. 누가 소유자? 항상 소유자는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A가 소유자지. 등기가 무효로 했잖아요. 누가 소유자? A. 여전히 누구? A. 매도인. 매도인은 뭐 말소해서 뭐해서? 말소해서 여전히 누구에게? B에게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러면 A가 말소해서 누구에게? B. 근데 누가 안 나서면은 A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야지? B가 A를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C에게 누가 앞으로? A 앞으로 말소해서 뭐 다시 이전.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B가 C에게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말소 안 된 상태에서 C가 누구? C가 다른 D에게 처분했다. D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그치? 선악불문하고 유효. 자, 근데 어쨌든 누구? A는 여전히 여기서 누가 소유자냐 하면 뭐? A. 왜? 무효니까. 그럼 A는 말소해서 누구에게? B. 그럼 A가 안 나서면 B는 직접 안 되고 A를 뭐해요? 대위하여.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요 C가 스스로 이전해 줬다. 어떻게? 스스로 이전 등기해 주면은 또 요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간다. 요 내외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요게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지금 됐습니까? 둘, 셋 간다. 그럼 주로 시험 문제는 요 중간 생략형 아니면 무슨 형? 계약형. 중간 생략형 아니면 무슨 형? 계약형인데, 계약형 또는 뭐 약정형. 요거는 그죠? 경매시, 그지? 요는 무슨 시? 경매시. 무슨 시? 경매시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지? 그럼 B가 됐습니까? B가 누구한테 돈을 주냐면 됐습니까? B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C. B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C. 누구의 집을? A의 집을. 됐습니까? 자, B가 누구한테? B가 전주다. B가 무슨 주다? 전주. B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C에게 돈을 줘가지고 누가 매수하는 것처럼 C가. 그러면 요 B를 무슨 자? 신탁자.
신탁자. B를 무슨 자? 신탁자. 요건 뭐 C를 무슨 자? 수탁자. 이렇게 하고 C가 무슨 자? 수탁자인데, 그럼 B와 C의 명의신탁 약정은 나오면 무조건 뭐 무효. 자, 근데 요 매도인 누구? A는 누가? B가 돈을 줘서 C가 산다는 것을 뭐 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요 A가 뭐이면은 선이면은, A가 뭐가 있으면 선이면은 요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매매 계약은 요 매도인 A가 뭐인 경우? 선인 경우. 됐습니까? 요 A와 C의 매매 계약은 뭐하고? 유효. 그 다음 뭐? 등기도 C 앞으로 뭐도? 등기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법률상, 자, 아까 소유권은 뭘 기준으로 한다노? 등기. 누가 소유자? C. 완전히 수탁자 C가 소유자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금방 뭐래? 상대방 매도인은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물건 변동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등기 물건 변동 그대로 뭐다? 유효. 다시 뭐? 등기 물건 변동 그대로 뭐다? 유효. 명의신탁 약정은 뭐? 무효. 그거. 자, B가 누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C 누구 물건을 산다? A. 그지? 요거 꼭 기억한다. 그러면 요거는 다시 B가 누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C 누가 C가 사는 것처럼 누구와 계약? A. 근데 A는 누가 돈을 줬어? B가 돈을 줘서 C가 산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등기 그대로 뭐다? 유효. 완전히 누가 소유자? C. 그럼 C가 D에게 처분했다. 요 D는 당연히 뭐하다? 유효. 누가 소유자니까? C가 소유자. 여기서는 법률상 누가 소유자? C. 법률상 누가 소유자? C. C가 완전히 소유자다. 근데 만약에 A가 매도인이 뭐이면은 악이면은 요 등기는 뭐하다? 무효로 간다. 등기는 무효가 되면 누가 소유자? A. 이렇게 간다. 누가 소유자? A. 그지? 요게 핵심이다. 여기에 매도인이 뭐라야? 선이라야. 하면 누가 소유자? C. 그러면 소유권은 확실하게 등기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C. 수탁자. 그러면 B는 명의신탁 약정은 뭐? 무효니까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오직 준 돈 매수자금만 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 B는 신탁자 B는 매수자금만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그래서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C.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C. 그치? 꼭 기억한다. 근데 여기서 요 경매시에 누가 B가 자금을 제공하고 또 B가 자금을 제공하고 누가 C의 이름으로 낙찰 하면 누가 소유자? 빨리 C 하는 거야. 요거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나온다. 그럼 채무자는 누가 경락받든 자기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채무자는 선이다 악이? 선이 해서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C. 그럼 B는 오직 약정은 무효로서 오직 준 돈만. 근데 예를 들면 C가 취득한 후에 그걸 D에게 처분한 후에 그 자금을 B에게 약정하면 유효 무효. 그 다음 또 C가 취득한 후에 B에게 신탁자에 이전하면 그것도 유효 무효. 어쨌든 B의 의사에 의해서 B의 의사에 의해서 준 돈 외에 B에게 흘러 들어가면 다시 준 돈 외에 B에게 흘러 들어가면 무조건 유효 무효. 그걸 유일한 탈법행위. 근데 C가 수탁자가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소유권 취득? C. 그러면 아까 C는 B에게 오직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돈 없고 나 돈 줘야 되는데 돈 없고 돈 대신에 내가 그냥 집 줄게 해서 대물 변제로 누가 C에 의해서 무슨 변제로?
대물 변제로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돈 대신에 스스로 C가 B에게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 외에 B의 신탁자 의사에서 준 돈 외에 돈이 흘러 들어가거나 등기가 되거나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누구 의사에서 수탁자 C 의사에서 오직 준 돈만, 받은 돈만 주면 되는데 돈 없고 돈 대신에 무슨 변제로? 대물 변제로 C가 스스로 소유권 이전해줬다.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 잘린다. 다시 누가 돈을 주고 B, 누가 사는 것처럼 C.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포인트 누가? 매도인 A가 뭐라야? 선이라야. 누가 소유자? C. 그럼 B는 확실한 소유권은 누구? C. 그럼 B는 오직 준 돈만. 근데 B에 의해서 준 돈 외에 뭐 처분한 후에 그 돈을 갑에게 이전. 그러면 C가 B에게 이전, C가 취득한 후에 B에게 이전하면 유효, 무효? 무효. 누구 사이에서 B에게 이전하면 유효, 무효? B. 근데 누가 C가 받은 돈 돌려줘야 되는데 받은 돈 없고 돈 대신에 무슨 변제로? 대물 변제로 C가 스스로 소유권 이전해줬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만약에 매도인 A가 뭐라면? 악이라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누가 소유자? A. 그렇지,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요거 꼭 기억한다. 그런 거고, 요게 이제,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럼 좋다. 이제 정리한다. 요거 기본형, 중간생략형, 계약형인데 됐습니까? 딱 만약에 딱 봐가지고 여러분 일단 유형 세 가지에 해당한다. 6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무효. 근데 이미 제3자에게 갔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거 두 개만 해도 좋다. 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거 아까 있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요 C를 뭐라 그러노? 수탁자잖아요.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되고 상대방은 매도인은 B가 돈을 줘서 C가 산다, 수탁자가 산다를 모르고 있는 경우 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두부려 물권 변동 그대로 뭐다? 유효.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 그렇지. 하고, 그럼 일단은 확진한 매도인이 선이면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누구? C, 수탁자. 그럼 B는 오직 준 돈만. 됐습니까? 근데 C에 의해서 그걸 처분한 후에 그 자금을 뭐 B에게 이전, 그걸 취득한 후에 B에게 이전하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누가 C가 오직 받은 돈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건 나 돈 없고 나 평생에도 너한테 돈 못 줄 것 같아. 돈 대신에 내가 그냥 소유권 너 가져가 해서 스스로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해줬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무조건 D에게 뭐 요거는 유효니까 D는 유효. 요 D와 유효와 요 C가 D에게 처분한 거 유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뭐 수탁자는 무효지만 C에게 처분해버렸, 말소되기 전에 D에게 처분해버렸다. D는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는 누가 소유자? C. 그래서 D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요 세 개 되겠습니까? 요 세 개는 다시 6자 나오면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요거는 여기에서는 그 명의, 특히 계약형에서 명의, 신탁, 약정 요거는 무효지만 요 매도인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수탁자 C. 되겠습니까? 그럼 요 C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뭐라야? 선이라. 근데 요것도 나온다. 아까 뭐 B가 자금을 제공하고 C의 이름으로 낙찰하면 누가 소유자? 빨리 C. 그치?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낸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제는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아예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처럼
보이나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양도담보.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지? 요걸 뭐라고 하냐면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은 아예 명의신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것도 아예 명의신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탁법. 네 번째 신탁법. 애우한 신탁은 아예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거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4개. 그 다음 요건 특례. 무슨 내? 특례. 요거는 명의신탁 맞다. 명의신탁 맞다. 여러분 명의신탁 맞으면 유효, 무효? 빨리. 유효, 무효? 무효. 무효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은 무슨 내에서, 특례에서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하는 게. 명의신탁 맞지만. 그래서 여기가 여기 한 개, 요 4개다가 한 개 슬쩍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뭐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다 유효지만, 4개도 유효고 요것도 유효지만, 예를 들면 배우자, 종중 이것도 유효지만 요거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고 요거는 무슨 신탁? 명의신탁. 요거 1번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자, 남편이 벌어서 마누라 이름으로 집을 산다.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치? 됐습니까? 보지만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누가 소유자? 마누라. 그치? 그 다음에 종중재산. 종중 김혜김씨 무슨 공파, 밀양박씨 무슨 공파, 전주희씨 무슨 공파, 파파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파파파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파장손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무슨 신탁이고? 명의신탁이지. 회장 이름으로 등기하면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지. 하지만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종교 산하단체. 종교 산하단체의 재산의 명의신탁. 재산, 종교 산하단체 재산의 명의신탁. 요 3개는 명의신탁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 탈법 목적은 1. 조세포탈.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면탈, 법령회피. 회피. 이런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요거 가지고, 요거는 뭐, 요 종중을 가지고 냈는데, 갑종중재산입니다. 근데, 파파파. 됐습니까? 뭐? 파파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파파파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파장송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그러면 요 명의신탁 약정은 요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유형의 3가지에 해당하면 6자 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인데, 요거는 뭐 명의신탁 약정 나와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약정이 유효니까 등기도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무슨 자? 수탁자. 요 사람은 종중은 무슨 자? 신탁자. 누가 소유자? 수탁자인데, 자, 수탁자는 근데 등기는 유효. 법률상 누가 소유자지만 수탁자지만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 자, 요는 여기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아예 해지라는 단어가 못 온다. 유효라야. 근데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그래서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그래서 종중은 약정을 뭐하고?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해지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수탁자는 또 뭐? 타주점유자다. 무슨 점유? 타주점유자다 말이죠. 그래서 수탁자는 만약에 자기가 등기되어 있고 점유하고 있어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 몇 년? 10년 땡 해도 취득시할 수 없다. 와, 무슨 점유이기 때문에 타주. 그래서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간만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은 갑은 신탁자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약정을 뭐하고 빨리 해지하고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했죠.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 약정은 유효, 등기도 유효지만 법률상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지만 수탁자지만 신탁자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제3자 처분했을 때는 제3자는 당연히 뭐하다? 유효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 앞으로 돼 있을 때는 법률상 누가 소유자지만 수탁. 그럼 제3자가 침해했을 때도 수탁자는 직접 물권적 청권이지만 신탁자는 직접 안 되고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그 다음에 신탁자의 채권자는 만약에 찾아오려면은 신탁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약정을 뭐한 후에 해지한 후에 말소해가지고 신탁자 앞으로 돌리고 난 뒤에 압류, 감류, 보존 절차 끝. 요거 나왔다. 요 딱. 그래서 여기서 거의 2개나 나온다. 유형 몇 개? 3개. 배제 4개. 특례 3개. 배제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고 4개. 특례는 명의신탁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탈법 목적이 없으면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그럼 신탁자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그럼 법률상 누가 소유자? 수탁자. 제3자가 침해했을 때도 수탁자는 직접 물권적 청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예? 꼭 기억한다. 그거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요거 요거 가끔씩 뭐 여기서 나온다. 그럼 만약에 요렇게 B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누가 A한테, 매도인한테 C한테 해서요 하면 등기 무효, 약정 무효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뭐 B와 C가 뭐 하면은 혼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특례에서 탈법 목적이 없으면 누가 소유자? C. 언제부터? 언제부터? 혼인한 그때부터. 그치? 무슨 내가 적용돼 가지고 특례. 요거 C 앞으로 B가 사가지고 A한테 C한테 등기해주세요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나중에 B와 C가 뭐 하게 되면은 혼인하게 되면 무슨 내에서? 특례에서 누가 소유자? C. 언제부터? 혼인한 그때부터. 그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으로 넘어간다? 가담법. 무슨 법? 가담법. 무슨 법? 가담법. 그지? 그래서 요런 딱 요 유형 몇 개? 3개. 그지? 기본형, 중간생략형, 계약형. 집에 가서 책 안 보고 한번 그려봐라. 뭐 안 보고? 책 안 보고. 그래서 요렇게. 특례 몇 개? 특례 몇 개? 4개. 배제 3개. 배제 몇 개? 4개. 특례 3개. 배제 4개. 배제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고, 특례는 명의신탁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탈법 목적이 있으면 무효. 요렇게 유형 몇 개? 3개. 배제 몇 개? 4개. 특례 몇 개? 3개. 요렇게 딱 요 세 파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 외워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2개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지. 요거 2개. 아까 뭐 상가 1개. 주택은 뭐 많이 하잖아요, 그지? 주택 다음에 또 한 번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그죠? 그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인데, 여러분,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이건 어떤 거냐면은 비전형 담보. 첫째, 적용범위. 적용범은 1.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비전형 담보. 그러면 민법을 적용받지 않는 담보. 그러면 요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 거,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 거 하면 어느 거? 민법에 있는 전형담보. 무슨 담보? 전형담보. 전형담보는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형담보는 어떤 거 있냐면 저당권, 질권, 전세권 요거 찾아야 되는데, 예. 됐습니까? 예. 그럼 뭐 유치권 뭐 집어넣어도 되고, 유치권은 원래 무식해서 넣어준다, 안 비워준다? 안 비워준다 했대, 그지? 그럼 요거는 무슨 담보다? 전형담보, 그지? 전형담보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전형담보는 무슨 법을 적용하노? 민법 적용하죠, 그지? 그럼 일단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하면 뭐 찾는다, 빨리? 저당권, 질권, 전세권 찾는다. 그럼 비전형 담보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여러분 환매, 재매매약, 환매 재매매약을 이걸 매도담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담보? 매도. 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이 무슨 대차라야? 소비대차라야. 예? 무슨 대차? 소비대.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됐습니까? 금전, 채권,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가담법 적용합니다. 됐습니까? 뭐 하면서?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이런 말 나와야 되고, 요거 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토지대금, 이런 끝에 뭐가 붙었네?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 하면서?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대차, 이게 나와야 된다. 되겠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무슨 대차라야? 소비.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예약 당시에, 무슨 당시에? 예약 당시에, 예약 당시, 설정 당시, 승립 당시, 예약 당시, 설정 당시, 승립 당시, 예. 목적물, 담보물, 담보물 가액이, 목적물 가액이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해야 가담법 적용합니다. 그래야 가담, 요 세 개, 일단. 그럼 요거는, 예를 들면, 갑이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잖아, 그지? 근데 적어도 그 물건이 얼마 이상 넘어가야 1억을 초과해야 된다. 그러면 1억은 어떤 거? 선순위 거와 자기 거를 합쳐서 1억을 초과해야 된다. 이게? 무슨 건과? 선순위 건과 자기 거를 합쳐서 요 물건 가격. 그럼 만약에 선순위가 이미 얼마? 5천 돼 있다. 그럼 물건 가격은 적어도 얼마를 초과해야? 1억 5천을 초과해야지.
선순위가 이미 5천 돼 있다. 그러면 선순위과 자기 거 합친 것보다 물건 가격이 커야 된다. 그럼 선순위가 5천 돼 있다.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은 얼마를 초과해야? 1억 5천을 초과하면은 가담법 적용하고, 만약에 선순위 이미 5천 대가 있는데 5천 전환권이 있는데 요 물건이 1억 3천이다 하면은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선순위가 합쳐서 얼마? 1억 5천인데 물건은 얼마밖에 안 되니까 1억 3천밖에 안 되는 경우는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지? 적어도 선순위 물건 가입 적어도 얼마를 초과해야 1억 5천을 초과한 상태에서 적어도 뭐 1억 한 6천 된다. 근데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무슨 담보? 양도 담보한다. 그러면 무슨 법 적용한다? 가담법. 선순위와 요 채권액을 합친 것보다 물건 가격이 뭐야? 크야. 그러면 요 물건 가격이 1억 5천보다 적다 하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가지고 잘 내고, 그럼 만약에 적용하는 경우에, 자, 그럼 양도담보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양도담보를 가지고, 자, 그럼 갑이 어쨌든 돈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갑의, 채무자 소유권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했는데, 자, 그러면 언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냐면은, 여러분, 가담법 적용 안 하면은, 변제기에 돈 못 갚았다. 채권자가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즉시 소유권 취득하고, 옛날에는 청상 차익 돌려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지금은 차익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옛날을 기준으로 하면 변제기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소유권 이전돼 있어도 무슨 건 이전돼 있어도 소유. 근데 채권자가 아직 그러면 옛날을 기준으로 하면 변제기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변제기 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도 소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걸 기하로 제3자이 처분했다. 옛날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유효. 근데 지금은 무슨 제3자만? 선의의 제3자만, 선의만 그대로 뭐다? 유효. 보호받는다, 이게. 그럼 만약에 선의의 제3자 처분해갖고 이제 나중에 그럼 채무자가 갚아도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이미 선의의 제3자에 처분해버려도 돈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고, 변제하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그러면은 지금은 확실하게 채권자가 변제하고서 소유권 찾아올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즉, 다시 말해서 양도담보는 지금 돈 1억 빌려주고 저당권 대신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무슨 기? 변제기가 되고, 됐습니까? 실행을 뭐하고? 통지하고, 몇 월? 2월. 이라는 무슨 기간? 청산기간 경과하고, 무슨 금을 지불하였을 때? 청산금을 뭐했을 때? 지급하였을 때. 청산금을 뭐했을 때? 지급하였을 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지. 그러면 아까 했죠. 양도담보는 지금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도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몇 월이 경과하고, 변제기 이후에 실행을 통지해서 몇 월이 경과하고, 2월이 경과하고, 무슨 금을 지불해야? 청산금을 지불해야. 됐습니까? 자, 근데 채권자가 아까 그럼 청산금은 누가 줍니까? 빨리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근데 채권자가 무슨 금 지급하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청산 차익을 돌려주기 전에는, 만약에 그러면 이 집이 1억 3천이다. 자기 혼자만 있는 경우, 그럼 차익 얼마 돌려줘야? 3천만 원 줘야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완전히. 근데 아직까지 자기가 청산금 안 주면은 자기 이름으로 무슨 건 이전돼 있어도, 소유권 이전돼 있어도 완전한 소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아직 청산금도 안 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아까 제3자는 뭐일 때만? 선일. 그럼 그런 경우는 나중에 채무자는 돈 갖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하는 게. 자, 근데 요 담보권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노? 빨리 채권자. 담보권자가 무슨 금 지급하기 전에? 청산금 지급 전에. 청산금 지급 전에. 됐습니까? 제3자에게, 누구에게? 제3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처분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이제 나중에 채무자는 돈 갚아도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는 경우는 아까 돈은 갚아야 돼. 제3자에 가버려도 돈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자 청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청산은 처분 청산과 무슨 청산이 있는데 귀속 청산이 있는데 그럼 자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 안 갖고 실행 통지하고 매달 2월 하고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을 먼저 청산금 줘야 소유권 취득한다 말이. 그걸 귀속 청산이란다 이게. 그래서 먼저 무슨 금 주고 청산금 주고 청산금 지급 후 됐습니까? 나중 무슨 건 취득? 소유권 취득. 그래서 우리 가담법은 무슨 청산만 허용한다? 귀속 청산. 처분 청산은 거꾸로 먼저 채권자가 무슨 건 취득 후 먼저 담보권자가 무슨 건 취득 후 소유권 취득 후 소유권 취득 후 또는 담보권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한 후 처분한 후에 무슨 금 나중에 무슨 금 지급 청산금 지급. 근데 우리는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그래서 먼저 무슨 금 지급 청산금 지급 나중에 무슨 청산만 기속 처분 청산 한 개도 없다. 처분 청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실행을 통지하는데 무조건 실행은 통지해야 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무조건 매달 땡 2월 땡. 요 2월은 무슨 규정이다? 가행 규정이다 이게. 그러면 요 2월은 생략하기로 한다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됐습니까? 그래서 청산금이 없는 경우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자 지금 이렇게 누가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빨리 누가 거칩니까? 채권자가 무슨 건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 어떤 소유권? 완전한 소유권. 그게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려면 무슨 금을 줘야? 실행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하고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을 줘야.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을 줘야. 그제? 예, 청산금. 무슨 금을 줘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 이런 설명 안 한다, 이게. 아는 걸로 하고 막 문제 풀거든.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을 줘야. 무슨 금을 줘야? 누가? 채권자가 누구? 채무자다. 그럼 실행 통지는 누가 하느냐면 채권자가 통지하는데 뭘 통지하냐면 목적물 평가액. 목적물 평가액 빼기 선순위. 선순위 채권액. 아까 요 선순위는 요건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 담보권자의 채권액.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자의 보증금 빼기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빼면은 이게 바로 무슨 금으로 간다? 청산. 됐습니까? 무슨 금? 청산. 하고, 그러면 요 실행통지의 상대방.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두 부류로 나옵니다. 몇 부류? 두 부류. 몇 부류? 두 부류. 자, 첫째, 채무자. 두 번째, 물상보증인. 두 번째,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세 번째, 제3취득자. 요 누구고 변제해야 할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이걸 채무자 등에게 먼저 통지하고 도달하면은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무슨 권자? 담보권자. 다섯 번째 무슨 역을 갖춘? 대항력을 갖춘. 무슨 역을 갖춘?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 후순위 임차권자인데 됐습니까? 요런 사람을 후순위 담보권자 등
후순위 담보권자 등, 후순위 뭐 담보권자 등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후순위 무슨 권자 등, 담보권자 등 이렇게 두 부류로 통제하는데, 자, 왜 이렇게 두 부류로 통제하냐면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통지? 채무자 등에 통제하면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통제하는데, 후순위 담보권자는 무슨 금을 가져갈 수 있냐면 청산금. 그러면 청산금은 누가 먼저 가져가냐면 통지는 채무자 등에 먼저 1차적으로 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하는데,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 그럼 청산금은 누가 먼저 가냐면 후순위 담보권자, 남는 게 있으면 무슨 자 등? 채무자 등. 근데 누구한테는 꼭 통제해야 되냐면 채무자 등에게 먼저 통제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하지 않았다 해도 실행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고, 단지 후순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후순위권자가 다시 무슨 금 달라고 하면, 청산금 달라고 하면 채권자는 다시 청산금 지불해. 그러면 결국 통제 안 하면은 결국 불이익은 누가 받는다? 채권자가. 그럼 몇 번 지급하게 된다? 청산금을 2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는 반드시 통제해야 되고, 누가 통제 안 했다?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 안 했다. 후순위권자에게 뭐 할 수 없다? 채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불한 걸 가지고 후순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권자는 다시 무슨 금 달라고 하면 채권자는 누구한테 줘야 된다? 후순위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빼느냐 하면은 채권자가 자기가 갚는다. 누가 갚는다? 채권자. 예를 들면 갑집에 을이 임차인인데, 됐습니까? 보증금 7천만 원, 요 집 가격이 1억이다 말이지. 자, 근데 요 병이 이 집을 보증금을 자기가 책임지고 삽니다. 얼마만 주면 소유권 이전 받는다? 빨리 3천. 1억 빼기 얼마? 7천 하면 얼마만 주면 3천 주고 소유권 이전 받았다. 뺀 금액 나중에 누가 갚아야지? 양수인이 갚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왜 빼느냐면 누가 책임지니까? 빨리 채권자가 책임지니까. 누가 갚는다? 요거 누가 갚는다? 채권자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누가 통제합니까? 채권자가 누구에게 목적물을 평가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평가하냐면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주관적으로. 그러면 자, 이 평가 이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평가 이게 시세 객관적 평가에 미치지 못해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무조건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 갚아라. 갚으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이 평가이익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은 누가 찾아간다? 빨리 후순위. 그러면 후순위권자는 만약에 청산금 청구권이 있고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청산금이 적다 그러면은 다툴 수는 없고 무조건 기간 내에 무슨 기간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야 경매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요게 중요하다.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이렇게 하는, 변제기가 도래야 하면 틀린다. 변제기 전이라도 후순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경매. 나는 그러면 좋다. 경매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평가했다. 누구도 채권자는 2개월 동안 집값이 폭락했다. 다시 재평가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평가하면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고, 후순위권자 청산금 불만이 있다. 뭐 할 수 있다? 경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런 실행통제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 요거, 청산금 지급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 요거. 청산금은 1차적으로 누가 받고? 후순위 담보권자 등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 등.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먼저 하고? 채무자 등에게 먼저 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 그래서 요거 선순위 담보권자와 대항력을 가지고 선순위 임차권자는 누가 아까 채권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실행 통제할 필요도 없고, 청산금 지급 청구권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는 뜻을 통제하고 몇월 땡, 2월 땡. 그럼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완전히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청산금 주기 전에 제3자가 처분했다. 제3자는 뭐일 때만? 선일 때만. 자, 그 다음 다시. 그러면은 청산금이 없다는 뜻, 만약에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예? 동시행.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제하고 몇월 땡, 2월 땡 하고 2월 땡 하면은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요건데, 요게 이제 무슨 담보일 때 그렇다? 양도담보.
무슨 담보? 양도담보고. 자, 근데 가등기 담보는 됐습니까? 가등기 담보는 똑같은데 가등기 담보는 똑같은데 채권자, 채무자, 그지? 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해놨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금방 아까 좀 변제기 이후에 실행을 통지하고 매달 2월땡 하면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일? 동시행.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땡 2월땡 하고 무슨 등기해야? 본등기해야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는 걸 무슨 청산? 귀속청산. 그럼 아까 양도담보는 무슨 청산만 허용한다? 귀속청산. 그럼 요거는 귀속청산을 사적 실행. 무슨 실행? 왜 사적 실행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실행 통제하고 2월땡하고 청산금 주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실행? 사적 실행. 다른 말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신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다가. 무슨 신청? 경매 신청하면은 이때는 가등기는 무슨 건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경매 청구. 무슨 청구? 경매 청구.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또 경매 신청하면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게. 배당 참가해서 무슨 변제? 우선 이럴 때는 가등기를 무슨 건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자다 돈 빌려주면서 그럼 양도담보하겠습니까? 가등기담보하겠습니까? 가등기담보하지. 양도담보는 오직 무슨 청산만? 귀속청산만 할 수 있는데 가등기담보는 뭐 귀속청산뿐만 아니라 뭐 경매, 청구, 배당 참가 다 할 수 있대. 되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요걸 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아까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라는 게 등기부에 표시된다. 왜? 무슨 건 이전이기 때문에 소유권.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하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안 씁니다. 국가가 오직 하는 거는 무슨 건 이전만, 소유권 이전만 면밀히 살피거든.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은 며칠 이내에 해야 되고 60일 금융계약서. 그럼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관이 이게 원인이 뭐냐? 뭐가 원인? 원인이 매매 정력 교환인지. 그럼 원인이 계약이면은 며칠 이내에 해야 되고 60일 금융계약서. 그냥 그게 뭐 상속, 취득시효, 뭐 진정명의 회복, 기타 등등, 수용, 기타 등등 이런 것 같으면 60일이 경과해도 관계없고 금인 안 받아도 관계없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건 이전인, 양도담보는 무슨 건 이전일 때는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한다 하는 걸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양도담보라는 게 등기부에 표시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가등기는 여러분 순수한 매매약의 가등기인데 담보가등기도 매매약으로 기재한다. 무슨 가등기도? 그러면 등기부상 이게 순수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안 가면 이런 담보가등기인지 등기부에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 가등기된 부동산에 만약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모든 가등기 권리자에게 금방 뭐랬노? 몇 부류로 나누어서 두 부류로 나눠서 몇 부류로 나누어서 두 부류. 순수한 가등기면 뭐 내용만, 담보 가등기면 뭐 목적, 원인, 채권 전부 세 개. 다시 뭐 목적, 원인, 채권 전부를 신고하라고 체고하여야 한다. 몇 부류로 나눠서 두 부류.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등기부에 담보 가등기인지 순수한 매매약의 가등기인지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당사자가 어떻게 한다? 물어봐야 알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저 뭐 챙겨주면 될 것 같다. 이게 그런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214페이지 한번 보면 시간이 시기도 우중충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한번 평가했다 채권자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 다툴 수 없다.
맞습니까? 예. 다툴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없다. 근데 아까 그러면 만약에 평가액이 시세 무조건 주관적이다. 누가 평가한다?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럼 채무자 억울하다. 어떻게 한다? 갚으면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근데 만약에 요게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 시세를 무슨 객관적 이런 말입니다. 객관적이 미치지 못해도 채무자 등은 다툰다 못 다툰다? 억울하면 어떻게 해라? 갚아라.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지문 잘 내는데 어디냐면 215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그 밑에 6번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소 청구. 그러면 여러분 채무자는 언제까지 돈 갚으면 됩니까?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 본등기. 자, 채무자 등 채무자 물상 제3치 등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여러분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니까 무슨 금 지급받기 전까지는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이런 채권액을 간단하게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2번. 자 2번 요거 이제 넣으면 이제 미치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새까만 거로 해놨잖아요. 그지?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뭐 받을 때까지?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 및 인도를 뭐하면서? 거절하면서 채권자에게 뭐하고?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까 다툴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이행을 가지고 거절할 수는 있다? 동시행을 가지고. 요거 무슨 이행? 동시행을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 및 인도 이행을 뭐하면서? 거절하면서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이행? 동시행. 항변권 행사.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의 흠결적 성격이 있다. 원칙은 뭐 할 수 없지만 다툴 수 없지만 근데 요거 무슨 이행을 가지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무슨 이행을 가지고 동시행을 가지고 무슨 절을 하면서 거절하면서 됐습니까? 변제하고 거절하면서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조심해.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다툴 수 없지만 아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지급받기 전까지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걸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 빨리 무슨 이행? 동시행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문장 나오면은 여러분 막 힘들어 하거든. 선생 다툴 수 없는데 그거 왜 거절하는 거야? 하면 이때는 무슨 이행? 동시행 생각한다. 그 다음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한 경우 그런 본등기는 무효고 채무자 등은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아직 청산금 안 주고 본등기 해가지고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고 돈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집 못 찾아오는 거는 무슨 배상? 손해.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채무자가 아직 청산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변제해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미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 때 10년. 이미 10년 경과한 때는 이제 집 못 찾아온다. 왜?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가로에서 청산금에 대한 무슨 시효? 소멸시효. 요거 이제는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는데 나올 때쯤 됐다. 청산금에 대한 무슨 시효? 소멸시효. 그 다음에 이미 선의 제3자에 가버렸다. 이제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 이런 경우는 아직 청산금, 원래는 청산금 못 받은 경우는 갚고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청산금 못 받은 경우는 변제하고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청산금 못 받았다도 못 찾아오는 경우는 이미 선의 제3자에 가버렸거나 선의 제3자 유효 무효? 유효 하면 못 찾아오면 그럼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그럼 변제기로부터 몇 년? 10년. 그 다음 4번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채권자가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지금 가등기 담보다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즉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기 전까지는 채무자들은 채권액을 변제함으로써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격려된 가등기와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뭐다? 무효. 근데 다만 사후에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매달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아까 청산금 안 주고 본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사후에 절차를 거쳐갖고 청산금 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조금만 하고 마치자, 그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집합건물, 무슨 건물? 집합건물인데, 무슨 건물? 집합건물은 여러분 그죠? 196페이지 여러분 구분 소유잖아요. 무슨 소유? 여러분 구분 소유는 언제 구분 소유가 되노? (1층에) 2세대, 2층에 3층에 3층 8세대가 살거든. 근데 요거 언제 구분 소유로 되노? 구분 소유. 그렇지. 신축시. 그럼 신축시 요걸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걸로 허가냈단 말이에요. 몇 사람이 소유?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걸로 허가내면 무슨 가구? 다가구. 그럼 이게 소유권 8개로 만들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슨 소유? 구분 소유. 그걸 뭐냐면은 언제? 신축시 무슨 행위? 그걸 구분 행위가 있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조심해야 된다. 구분 소유는 등기하여야 하면 OX, X. 뭐 없이? 등기 없이. 무슨 행위? 구분 행위. 뭐사? 또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여러분 항상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신축시에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분행위도 무슨 행위? 신축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소유자가 이거 몇 개로 소유권 만들어야 되겠구나. 8개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걸 무슨 행위? 구분행위. 구분행위는 뭐 건축 허가라든가 기타 등등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거든. 그러면 소유권 몇 개로 만들겠구나, 8개로 만들겠구나 하면은 이건 무슨 행위? 구분행위가 있으면 무슨 소유가 된다? 구분. 신축시 완공하고 나서 무슨 행위? 구분행위. 뭐 없이? 등기 없이.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구분 소유는 3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무슨 건? 대지권. 그지? 등기법 시간에 동안 안 하죠. 그럼 이건 건물, 토지. 그지? 토지는 무슨 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무슨 건? 대지권이잖아. 그러면 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언제를 기준? 요거는 아까 구분 소유는 언제 기준한대? 신축시 무슨 행위? 구분 행위 의사가 있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럼 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언제?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요거 무슨 행위?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에 만약 전유 부분을 했으면 전유 부분, 한 번 전유 부분은 무슨까지? 끝까지. 그지? 언제? 대장에. 그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거 기본.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전유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아까 무슨 소유? 구분 소유. 그 다음 공용 부분은 두 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대지권은 등기법에서 나온다. 대지권은 민법에서는 거의 안 내고, 공용 부분은 무슨 부분은?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빨리. 건물. 토지에는 공용 부분 없다. 토지는 무조건 무슨 건? 대지권이고,
그럼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무슨 상?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상 공용 부분 때라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그대로 한다. 빨리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다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이걸 무슨 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101호는 전유분 공용 부분. 전유분 공용 부분 빨리 전유분이죠. 혼자 독자적으로 쓸 수 있잖아. 그지? 101호를 무슨 사무실로 쓴다? 관리 사무실로 쓰거나 아파트 노인정으로 쓰거나 입주 대표를 이걸 무슨 상 공용 부분이란 말 쓴다? 규약상.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은 물리적으로는 전유지만 그래서 규약에 의해서 무슨 부분? 공용 부분 하는 거.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 하면 앞으로 여러분 몇 호? 101호를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 관리. 자, 그러면 좋다.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슨 상 공용 부분은 규약상 101호 등기부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는데 표제부에 관리 사무실이다 하는 공용 부분의 취지만 뭐 한다? 등기. 근데 한번 구조상 공용 부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아까 이런 구조상 공용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는 아까 언제 최초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한번 공용 부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절대로 전유 부분으로 전용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상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몇 호? 101호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 관리 사무실. 그럼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멋있게 지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옮겨갖고 공용 부분을 하면 폐지하면은 다시 전유부로 다시 분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시험은 뭐를 가지고 다시 구조상 공용부는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규약상 공용부는 뭐 한다? 등기. 구조상 공용부는 한번 구조상은 무슨까지? 끝까지. 그러면 아무리 해도 절대로 전유부로 전용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상 공용부는 규약상 공용부는 용도가 폐지되면 아까 옆에 101호를 관리 사무실로 쓰고 있다가 옆에 멋있게 지었다. 그러면 옮긴다.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하면은 전유부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근데 시험은 뭘 가지고 출제하냐면은 이런 민법에서는 이런 공용 부분은 이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뭐로 보면서 공유로 보는데 됐으면 오리지널 공유하고 어떻게 다른가? 구분 소유자의 뭐로 보지만 공유로 보지만 됐습니까? 뭐 하지 않고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하면 구조상 공용 부분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지만 지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지분은 전유 부분의 무슨 비율? 면적 비율. 전유 부분의 무슨 비율? 면적 비율. 단 규약으로 어떻게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은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민법에서는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의 공유. 공용 부분의 공유가 오리지널 공유와 어떻게 다른가? 예? 그래서 이런 공용 부분의 지분, 만의 양도 처분. 양도 처분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공용 부분은 항상, 금방 뭐랬노? 반드시 전유분과의 무슨 성? 일체성. 그래서 공용 부분은 따로 떼어서 분리 양도 있다, 없다? 없다. 지분, 공용 부분의 지분만의 양도 처분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용 부분의 지분, 공용 부분의 지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무슨 상 공용 부분은 아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하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한다? 등기하면서 뭐 만든다? 표제부 만든다. 그지? 뭐 만든다? 표제부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공용 부분의 지분, 공용 부분의 됐습니까? 분할 청구. 분할 청구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히 여러분 공용 부분은 됐습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분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분할 있다 없다? 없다. 지분만의 양도 처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 4분의 3 이상 찬성. 단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변경. 들지 않는 변경은 과반수. 과반수는 통상의 지표결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용 부분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수익과 비용은 역시 요거는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여덟 번째, 상소인이 없이 사망. 상소인이 없이 사망 또는 구분 소유 포기 하면은 어디 국고에 기소가 이런가. 이거 말고 많은데 그 주로 요거 6번 7번은 별 볼 일 없고요. 8번 4번 5번 요런 거 잘 이제 분할 청구 없고 지분만의 양도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무슨 진화를 다른 거 오리지널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는가. 그치? 나머지는 그저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렇게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구분 소유는 몇 개로 나온다? 3개. 무슨 부분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대지권. 그제? 근데 공용 부분은 여러분 공용 부분은 분할 분리라는 단어가 없다. 구분 소유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무슨 권? 대지권. 건물 토지인데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 부분과 일체성. 무슨 시? 반드시 분리, 분할 이런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 일체성. 등기법 시간 말이죠.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 따로 대지권만 따로 떼어서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대지권은 예외적으로 규약 공정증서 이거 나와요. 규약 또는 무슨 증서? 공정증서. 여기에서만 분리 해서 처분할 수 있다. 판결로도 안 된다. 꼭 규약 공정증서. 요거는 반드시 전유분과의 무슨 성? 일체성. 대지권은 원칙은 전유분과 일체성이지만 예외 규약 공정증서에서 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생겨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